네, 그럼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x1부터 xn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PDF에서 뽑은 랜덤 샘플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관심을 두고 있는 테스팅 하이포테시스 같은 경우에는 h0가 theta equal theta 0 vs h1이 theta 0보다 큰 theta 1이다 이런 상황에서요. 첫 번째로는 NP 테스트를 한번 구해보고 두 번째는 대립가설을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크다라고 이제 확장을 했을 때 여전히 1번에서 구한 테스팅이 UMP 테스트가 되는지 그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NP 테스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타 1의 값이 정확히 쓰였다기보다는 단순히 세타 1이 세타 제로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성질만 우리가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어떤 세타 제로보다 큰 세타 1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여전히 그 세타 1에 대한 NP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UMP 테스트가 된다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문제에서 NP 테스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베리파이 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NP 테스트 지금 뭐 주어진 심플 하이포테시스 상황에서의 NP 테스트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큰 그림에서는 아마 네이만 피어슨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단순히 기강 영역을 구하라고 하면서 특정 만족시켜야 되는 유의 수준 혹은 레벨을 주고 있지 않은데요. 저는 지금 이 문제에서 유의 수준이 알파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 NP 테스트의 그 컷오프 밸류까지 정확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컷오프 밸류를 찾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이 분포와 관련된 테크닉을 소개해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 저의 문제풀이는 정확한 컷오프 밸류까지 찾는 것까지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문제풀이에 본격적으로 들어감에 앞서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어진 PDF의 정체를 한번 눈치채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클루는 요 서포트에서 주어집니다. 즉 우리의 랜덤 베리어블이 0하고 1 사이에 바운드 되어 있고 이 바깥에 벗어나 있을 확률이 0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서포트가 0하고 1 사이로 바운드 되어 있는 분포는 우리가 배운 게 유니폼하고 베타 분포예요. 근데 딱 봐도 이 친구는 지금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은 아니죠. 그러면 베타 분포이겠는데 하면서 이제 클루를 얻어서 베타 분포 중에서 정확히 이게 뭘까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베타 분포를 생각해 보면 앞에 뭐 좀 이거저거 쓰여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하면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1 마이너스 x의 베타 마이너스 1승이 되는데 여긴 x만 살아 있으니까 베타 자리는 1이겠다 라는 게 눈치를 챌 수 있고 그러면 알파가 세타 플러스 1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앞에 컨스턴트까지 계산을 해보시면 이 컨스턴트가 실제로 알파가 세타 플러스 1, 베타가 1일 때 1 플러스 세타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눈치를 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랜덤 베리어블은 xi들은 iid 베타 세타 플러스 1, 1이구나 까지 이제 좀 가지고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쓰여질 좀 성질들을 한번 어떻게 보면 테크닉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하는 그런 분포 간의 관계인데요. 이걸 조금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 xi가 베타 알파 1이다 라고 하면 xi의 알파승은 유니폼 0, 1 랜덤 베리어블이 되어줍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그젬플을 풀 때나 아니면 앞에 뭐 에스티메이션 파트를 계산하시고 했을 때도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0, 1 사이에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라고 하면 이 u하고 1 마이너스 u 한 거하고 디스트리뷰션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u가 엑스포넨셜 1하고 분포가 동일해요. 이런 신기한 성질들을 활용을 하면 결국에는 요 1-u 자리에 u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그 u 자리 대신에 xi의 알파승을 넣어줄 수 있으니 마이너스 로그 xi 알파승 혹은 마이너스 알파 로그 xi가 엑스포넨셜 파라미터 1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다 라고까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따가 좀 컷오프 밸류를 찾는데 분명히 쓸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네이만 피어슨 lem마를 적용하기 위해서 likelihood ratio를 계산하고 쭉쭉 한번 밀어나가 볼게요. 즉 그러면 now likelihood ratio를 계산을 해보면 1 플러스 세타 1의 n승 x1 xn의 세타 1 분자는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세타 0의 n승 x1 xn의 세타 0승. 이렇게 되면 이걸 정리해주면 1 플러스 세타 1분의 1 플러스 세타 0의 n승 곱하기 xi들을 곱해준 거에 세타 0 마이너스 세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따 그 UM표를 확장도 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친구의 즉 세타 0 마이너스 세타 1의 부호가 0보다 작다인 거예요. 그래서 세타 1이 실제로 어떤 값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세타 1이 세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 성질만 이 중요하게 활용이 돼서 세타 0 빼기 세타 1이 0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제가 진짜로 주장하고 싶은 건 likelihood ratio가 is decreasing with respect to product xi. 즉 xi의 곱들이 커지면 likelihood ratio는 작아진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likelihood ratio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아진다는 건 equivalent한 컨디션을 찾으면 n개의 샘플에 곱을 했을 때 그게 for some k보다 커지는 거랑 이제 equivalent한 게 된 거죠. 그러면 위에서 공부한 요 팩트와 요 팩트하고 지금 요 계산 결과 likelihood ratio를 쭉쭉 밀어 쓴 계산 결과를 합쳐서 저 k를 determine을 한번 해볼게요. 즉 프로덕트 i는 1부터 n까지 xi가 어떤 k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로그를 취해보면 서메이션 i는 1서부터 n까지 로그 xi가 다른 이제 물론 k1 대신에 로그 k를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아직 k의 값이 정확히 뭔지 궁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abstract하게 쓰면 어떤 k1보다 크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서메이션 i는 마이너스 서메이션 i는 1서부터 n까지 로그 xi가 어떤 k2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양수를 하나 곱해 볼게요. 즉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세타들이 전부 다 0보다 크고 세타 제로도 0보다 큰 값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세타 제로 플러스 1은 0보다 큰 값이고, 이걸 곱해줘서 마이너스 로그 xi를 고려를 하더라도 부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for some c보다 작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본 팩트를 가지고 그리고 h0가 true라고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세타 0 플러스 1 곱하기 i는 1서부터 n까지 로그 xi는 감마 n, 1 디스트리뷰티드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로 안 보이신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와 같이 마이너스
파라미터 곱하기 로그 xi가 엑스포넨셜 1이 되는데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형태죠. 마이너스 파라미터 세타 0 플러스 1 로그 xi의 즉 sum of independent exponential 1 랜덤 베리어블들이 되니까 이게 감마 파라미터 n1 distributed random variable이 되고요. 따라서 뭐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약간의 매니플레이션을 가해서 약간의 조작을 가해서 카이 스퀘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즉 이 세타 0 플러스 1 서메이션 i는 1서부터 n까지 로그 xi가 감마 n, 2가 되고요. 이거는 지금 뭐랑 같냐면 감마 2분의 2n, 2랑 같고 이렇게 되면 chi square 자유도 degree of freedom equal to 2n 이랑 같게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쭉쭉쭉 밀었던 요 형태가 h0라고 하는 요 가정하에서 즉 유의 수준을 구할 때는 h0가 true라고 가정을 하고서 생각을 하는데 그 유의 수준을 정할 때의 상황인 h0가 true라고 하면 분포가 칼 제곱이 나온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리젝션 리전은 마이너스 2 세타 0 플러스 1 서메이션 i는 1서부터 n까지 log xi가 어떤 특정 값보다 작아지면 리젝할 건데 그게 카이 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임을 활용을 하면 카이 제곱 1 마이너스 알파 2n으로 이제 컷오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쓴 그 카이 제곱 뭐 서브스크립트 1 마이너스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pdf 오브 카이 제곱 자유도 2n일 때 요만큼 쉐이드를 했을 때 알파라는 값이 나오는 거를 이제 카이 제곱 1-알파라고 디노트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번 문제 NP 테스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저의 솔루션이었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그 연결되어 있는 새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H1을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크다라고 익스펜드를 시켰을 때도 여전히 UMP인지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요. 정답은 그렇다, UMP가 맞다 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번 문제의 NP 테스트를 구할 때 중요한 성질은 세타 1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고 세타 1이 세타 제로보다 크다 이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생되어서 likelihood ratio가 어떤 값보다 작다는 거와 equivalent한 컨디션이 product of xi가 뭐 어떤 k보다 크다는 거고 이게 쭉쭉쭉쭉 나아가서 NP 테스트의 rejection region을 만드는데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세타 1, 그 세타 제로보다 큰 그 어떤 세타 1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모든 세타 1에 대해서 다 NP 테스트다? 그러면 세타 제로보다 모든 큰 세타에 대해서 다 NP 테스트가 되는, 즉 유니폼하게 NP 테스트인 UMP 테스트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로 설명한 걸 여러분들이 잘 깔끔하게 컨사이즈하게 스테이트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코멘트를 드리면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분포를 눈치를 채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타 분포라고 하는 걸 눈치를 채고 그 다음에는 NP 테스트니까 당연히 네이만 피어슨을 해야지. 그래서 likelihood ratio를 쭉쭉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베타 distributed random variable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테크닉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컷오프 밸류까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 1년의 과정을 한번 쭉 연습하고 복습을 해보시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까지로 20번 문제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